자, 지난 영상에서 파일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포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파일문은 이렇게 파일하고 괄호 안에 조건식을 넣어주죠. 이 조건이 참인 동안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be happy를 출력하는 문장을 5번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반복 횟수를 카운트할 변수 하나 선언해주고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그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식에는 그 변수가 반복 횟수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어주고 반복되는 부분 마지막에는 그 변수 i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딱 몇 번? 요 횟수만큼 반복을 한다. 자, 보세요. i가 0으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조건 검사를 해서 조건이 참이면 들어가서 얘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i가 참이 되는지 세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i가 0일 때 참, 하나 증가해서 1일 때 참, 또 증가해서 2일 때 참. 그러면 0, 1, 2, 3, 4일 때 참이 돼서 얘를 수행을 하니까 즉 0부터 4까지 5번 반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i가 4일 때 들어가서 얘가 5번째 출력을 하게 되면 i가 5로 증가해요. 그럼 위로 올라갔을 때 5가 5보다 작지 않으니 조건이 거짓이 돼서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be happy를 5번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복잡해. 변수 선언도 해주고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0으로 초기화도 해줘야 되고 조건식도 만들어줘야 되고 반복되는 부분 마지막에 변수의 값 하나 증가시키는 문장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거 초기화하는 식, 조건식, 요 하나씩 증가하는 식, 요 세 개의 식이 바로 be happy를 일정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문장이더라.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한 곳에 모아서 보기 좋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반복 횟수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코드도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모아 놓은 게 바로 포문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위에 건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포문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파일 대신에 for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조건식이잖아요. 이 조건식 앞에다가 이 초기식을 넣어줘요. 초기식 이걸 그대로 잘라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세미콜론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문장과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반복 횟수를 카운트하는 요거 있잖아요. 자, 요거 증가하는 이 식도 옆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여기 마지막엔 세미콜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이 세 개의 문장을 초기식, 그 다음에 조건식, 증가해주는 식, 이 세 개의 문장이 구분될 수 있도록 세미콜 2번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포문이에요. 이 파일문과 이 포문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문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i가 0으로 초기화되는 이 식은 초기식인데 딱 한 번 실행이 되죠. 파일문 들어가기 전에. 그죠? 이게 이 안에 있으면 반복이 되겠지만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 포문 안에다 넣어서 괄호 안에 넣어서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것 뿐이지 얘가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헷갈리는데 이 문장은 딱 한 번 실행이 된다. i가 0으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 파일문에서 조건 검사했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걸 조건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i가 0인 상태에서 5보다 작으니까 참이 되죠? 그러면 i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요거는 언제 실행이 돼요? 이 조건이 참일 때 들어가서 문장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증가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포문도 마찬가지예요. i가 5보다 작아서 조건이 참이 되면 옆에 문장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블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빠져나갑니까? 아니죠. 여기서 얘 수행하고 그 다음 뭐 수행했어요? 이 문장을 수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문도 얘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 그 다음에 이 증가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i가 0인 상태에서 1로 증가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증가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요? 조건식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포문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난 다음에 이 조건식으로 간다. 자, i가 1로 증가된 상태에서 조건을 검사하니까 5보다 작죠? 그럼 참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두 번째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증가식으로 와서 i가 2로 증가하겠죠. 역시 조건 검사를 했더니 보다 작네? 참여해서 들어가서 3번 출력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조건이 참인 동안 얘가 똑같아요. 이 파일문과 이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하니까 i가 0부터 4일 동안 참이 되는 것이고 5번 반복을 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얘가 5번째 출력이 되고 i가 5로 증가됐을 때 조건 검사를 하면 5가 5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점프해가지고 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똑같다. 이 파일문이나 이 포문이나 똑같다. 실행되는 거는 똑같이 실행이 된다. 어떤 게 더 보기가 좋습니까? 이게 훨씬 보기 좋죠? 반복 횟수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변수, 초기화하는 식, 조건식, 증가하는 식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i 값을 하나 증가하는 식이 좀 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i 뿔뿔. 이걸 증가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i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 현재 i 값에다 1을 더해서 다시 i 값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 문장과 똑같다. 요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뿔뿔 i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반복 제어 변수는 이 반복문 밖에서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폼문 안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주석 처리하고 얘를 실행을 시켜 봅시다. 컴파일 실행을 하면 5번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다 5가 아니고 여기 7로 바꿨다. 그러면 몇 번? 7번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반복 횟수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